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75.41포인트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주 FMCA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9,720억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4,290억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4,264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33.20포인트 0.30%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1,250억 순매도, 기관은 24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1,338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 휴장과 미 연준의 9월 연방준비위원회 F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1329.50원 0.69% 하락했습니다. 추석 연휴 휴장을 앞두고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연은행 총재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B컷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미국의 B컷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 전기차 일부 종목들에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GM이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소식에 현대이와 현대모비스, 영아테크, 상기 EV, 코리아 FT, SL 등 자동차 대표 부품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이 승용 상용 차량, 내연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과 생산, 또한 배터리 원자재, 철강 및 기타 소재의 통합 소싱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메리바라 GM 회장 겸 CEO가 양사의 이번 파트너십은 체계화된 자본 배분을 통해 제품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상호 보완적인 강점과 능력 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규모와 창의성을 발휘해 경쟁이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인선 현대차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차와 GM이 글로벌 주요 시장과 차량 세그멘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고 양사가 부여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켜 고객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과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태광, 성광밴드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주 실적 개선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예상되는 상승 물량과 글로벌 LNG 투자 확대 모멘텀으로 인해 높은 레벨의 백로그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7년에 이어서 글로벌 조선소들의 28년 인도 슬롯 또한 타이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 지수 상승세는 계속될 예정이고 조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SK증권사는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또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내 상장 조선사인 CSSG 홀딩이 주식 교환을 통해 CSIA 중국 선박중공 주식유한공사를 합병한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내 조선사는 물론 전체 조선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전지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국 하온이 중국 배터리 부품 장착 전기차 세액 공제 배제 법안을 처리하면서 상기 EV, 코이즈, 에코앤드림, 이닉스, 이녹스, 에코프로머티, 나노팀, 포스코홀딩스, 상하프로탱크 등 2차전지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하온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하는 법안을 12일 현지 시간으로 가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하는 것이 골자고
배터리에서 중국과의 관련성을 일절 배제토록 하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전 발전 종목들이 오늘도 상승했으나 차익실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울 온전 3, 4호기 건설 재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 기대감에 우리기술, 오르비텍, 태광, 성광밴드, DK락,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일부 종목은 차익실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 신청한 신한울 온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 허가를 어제 의결을 했었습니다. 이 한국온자력 안전기술과 온자력 안전전문위원회가 보고한 시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3, 4호기가 온자력 안전법 건설 허가 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 경수령 원전이고 현재 운영 중인 울산 울주군의 세울 1, 2호기 울산 울주군의 세울 1, 2호기와 울진의 신하율 1, 2호기와 기본 설계는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또 윤 대통령이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온전 동맹을 구축하고 또 외교 안보 경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풍력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대명에너지, 금양그린파워, 세진중공업, KCC, HD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등 풍력 태양광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우세했다는 평가 속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일 날 어제 이 로이터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7%의 지지율로 42% 지지를 받은 트럼프의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리드폭이 지난달 말 같은 기간의 조사 때보다 소폭 커진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등록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지난 10일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대선 토론이 해리스의 승리로 평가되며 트럼프의 억눌려온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그린 산업 육성 정책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연수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라고 유진투자증권이 분석했고요. 아울러 금리 인하의 사이클까지 겹치고 있어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해상 풍력, 육상 풍력, 태양광 순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안주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AI 기업 성적 딥페이크 확산 방지 소식이 나오면서 모니터 앱, 신시웨이, CQ샘, 파수, SP소프트, M83 등 보안주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일부 종목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오픈 AI 등 주요 AI 기업들의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서약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서약에는 어도비, 엔트로픽, 코이어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재하고 백악관이 발표한 서약에서 AI 기업들은 적절한 경우에 AI 모델의 목적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누드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언급했고 MS를 비롯해 메타, 틱톡, 범블, 디스코드, 매치그룹 등은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30주년과 연계한 별도의 서약을 통해 이미지 기반 성학대 방지를 위한 일련의 자발적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밸류업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 증권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9월 이번 달 넷째 주에 밸류업 지수 발표 기대감에 에스트래픽, DB금융지주, DKDND, 미래에셋증권,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상상인증권, 한국금융지주, 코리안리 등 은행, 밸류업,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 밸류업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지수사 등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BNP 파라바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매도 공고 소식이 나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리타스 반도체, 파두, 네온테크, 오닉 IPS, PMT,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BNP 파라바 애널리스트 칼 에커먼이 전일 현지 시간에 이 분석 노트에서 마이크론 추천 의견을 실적 상해에서 실적 하해로 매수에서 매도로 두 단계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는 140달러에서 67달러로 대거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에커먼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이 내년까지 AI 반도체 업체 가운데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될 것으로 비관을 했고, AI 붐 속에 각광받고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HBM 반도체가 공급 과잉 상태로 접어들면서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지난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3.79%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24%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부진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직전 분기 대비 비우호적인 환율로 인해 기존 추정치를 3분기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4.5%로 하회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7.7조 원, 영업이익은 6.8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액이 78.7조 원, 영업이익은 10.6조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BN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로 글로벌 소비 경기 부진의 지속됨과 AI 서버 인프라의 투자 사이클에서 제품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면서 수요 둔화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10만 2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수신 거부, 착신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